3, 2, 1. And action. 그러니까 되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최악의 하루를 보면서 이렇게 삶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 이런 거, 자기의 모습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나라 뭐 감독들 연출자 중에서 로맨스나 멜로 하면은 김종근 감독을 안 떠올릴 수가 없거든. 클 감독이다 앞으로. 이제 긴 레이스에서 반환점을 한번 도는 계기가 이제 최악의 하루가 될 거고. 반응이 엄청나요. 그 트위터나 이 SNS 반응을 보면은 이제는 최악의 하루의 김종관이 됐어. 제가 거짓말하는 감독이 될까봐 되게 겁이 났거든요. 처음에 막 이게 좋은 영화예요 막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 될까봐 항상 겁이 났어요. 근데 좋게 생각을 해주는 것 같아서 일단 저한테 그런 면에서 가장 큰 숙제는 풀지 않았나. 톡톡 영화만담. 예, 톡톡 영화만담. 톡톡 영화만담. 톡톡 영화만담.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계에 늙지 않은 아저씨가 되고 싶은 엉클 조입니다. 예, 저 18년차 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굿PD예요. 필요할 때 나타나는 유반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뭐 그냥 갑자기 가을이 돼서 이거는 여름 옷을 다 빨았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가을이 올지 모르고 네. 널어놨던 이제 아직도 수영복도 안 집어넣었는데 급하게 집 싸게 생겼어. 하늘이 누진세 걱정해서 에어컨을 틀어줬다며. 네, 하늘에서 야 대한민국 서민들 고생 많다. 그냥 에어컨 좀 틀어줄게. 그러니까 일종의 기우제 같은 거예요. 이게 기우제. 근데 이게 약풍으로 틀어놔야 되는데 강풍으로 틀었어. 구름이 다 없어지고 습기가 말랐어. 그래서 그냥 가을이 와버렸어. 얘들 감기 걸리면 어떡하지? 하늘에서 걱정하게 생겼어. 훅 들어왔어. 훅 날씨가. 우리 애가 그래서 그냥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폐렴이 걸려가지고 지금 많이 많을 났어요. 것 같아. 아니 요즘 되게 많아요. 어르신들도 폐렴. 그렇고 갑자기 덥다가 갑자기 거의 기온 차가 10도가 나는 거 아니야. 34도에서 지금 25, 6도로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뭐 살만해졌네요. 그리고 하늘이 너무 이뻐서 SNS, 트위터 봤더니 다 하늘 사진만 올리고 있어. 다 노을 사진. 네, 아는 사진. 사람 이제 양떼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양들의 침묵이라는 이름으로 사진을 올린 분이 계십니다. 제 아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아니에요. 코미디언들이 많은가 봐. 이상한 분 아니에요. 굉장히 진지하신 분이에요. 양들의 침묵이라고 사진을 올리기도 했었죠. 오늘은 우리가 처음으로 그 스튜디오에 그 선물이 왔어요. 네. 그 제주에 우리 지난번에 전화 연결했던 김양희 감독의 남편이 김희철 감독이요. 다큐멘터리 감독인데 이 둘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아직도 믿지 못하겠는데 그분이 태호 물건이라고 제주에서 그 물품 이렇게 대행 구입 서비스를 해요. 그래서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한테 카메라 장비를 이렇게 구입해 준다거나 육지에 사는 분들한테 제주의 물품들 뭐 한라봉이나 뭐 레드향 이런 거를 구입해 준다거나 저도 몇 번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김양희 감독을 전화 초대했더니 잠깐 태호 물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하찮은 태호 물건을 전 세계에 알린 톡톡 영화만담 화이팅. 전 세계. 전 세계에서 듣잖아. 그렇죠. 미국에 한 명 있어요. 듣는 사람. 그럼 전 세계. 그러더니 우리 스튜디오로 제주 감귤 크런치 초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세 개 나눠드렸죠. 네. 맛있죠. 잘 먹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좀 더 큰 걸 보냈습니다. 4개를 각자. 김희철 감독 고마워요. 태호 물건 기억해 주세요. 태호 물건 건 종종. 곧 한라봉 시즌이 오죠. 이렇게 먹고 싶을 때마다 언급하는 이렇게 광고를 깨알같이 해주는구나. 이번 주 뭐 신작 소개 뭘 할까요? 추석 시즌이 다가오면서 물량이 확 풀리고 있습니다. 물량이. 우리 취향의 영화들은 사실 이 시즌에 많이 있는데 그렇죠.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돼. 근데 이번은 좀 이렇게 제 취향은 아닌데 솔직히 먼저 한국 영화 중에 그랜드파더 박근영 선생님 40년생이신 40년생이니까 77되셨죠. 그래서 한국에 이제 그 70대 남녀 배우 중에 아직도 주연을 하시는 분은 이분이랑 윤여정 선생님, 남은희 선생님, 그 정도가 계신 것 같아요. 부천국제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 받았어요. 이게 몇 년 만이냐면 영화제에서 상을 타신 게 이분이 91년에 누가 용의 발톱을 보았는가로 강호석 감독, 대종상, 나무 조연상 25년 만에. 그러니까 이제 주연상으로는 78년에 이제
타시고서 이번에 이제 40년 만에 40만에 타신 거고 뭐 그냥 상으로 쳐도 25년 만에. 근데 박근영 선생님이 정말 관리도 너무 잘하셨고 그렇죠. 눈빛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계시잖아요. 이분이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서의 연기도 굉장히 셉니다. 이게 이제 그 그랜드파더 제목 그대로 할아버지의 어떤 이제 생산 잘 모르고 그냥 지냈던 아들이 갑자기 자살했다라는 소식이 오면서 근데 자기가 보기에 이게 자살이 아닌 어떤 그런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파헤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렇게 몰아가 이제 사람들 복수를 하는. 근데 그게 방법이 할아버지가 한다 그래서 그냥 무슨 장기판에서 장기알 옮기듯이 이렇게 설글설글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테이큰을 연상할 수 있는 굉장히 강해요. 강렬한 그런 이제 방법들을 써서 이제 하는 영화인데 그 감독은 이제 이서 감독. 그러니까 우리 최근에 타투라는 영화 송일국 나왔던 타투라는 영화를 만들었었고 그 전에 사람을 샀습니다. 만들었던 이제 감독인데 상업적인 어떤 그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던 그런 감독이지만 이번 영화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박근영 선생님의 어떤 그런 힘, 카리스마 이런 걸로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한국 영화가 한 편이 있고 또 이번 주에 개봉한 영화 중에 주목할 만한 영화가 이제 디브라는 영화였습니다. 디브. 그게 작년에 올해였네. 베니스 영화제 오리종티 부분 감독상을 수상했던 영화고 그 아카데미 영화제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올랐던 영화인데 그 나지 아부누어라는 그 아랍에미리트 감독이고 이 영화 굉장히 심플해요. 공간도 그냥 사막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도 몇 명 안 되는 한 소년 디브가 이제 그쪽 말로 늑대라는 그런 뜻인데 이제 디브라는 소년 이름이기도 하는데 굉장히 심플한 공간과 심플한 사건을 보여주는데 다큐멘터리인 줄 알았어요. 뭐 그런 느낌이 납니다. 1차 대전 배경으로 한 그런 얘기인데 소년이 이제 말 그대로 그냥 늑대처럼 그냥 그 황량한 곳에 이제 살아가게 되는 그렇게 성장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이제 요즘 그 아랍 지역의 이제 전쟁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항상 생기는 게 이제 그 아이들의 문제예요. 고아가 된다거나 아니면 직접 아이들이 총을 잡는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아랍 중동 지역에서 그렇게 거칠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현대 21세기의 그런 소년들의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영화를 보고 나면 투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뭐 아주 극적인 재미가 있거나 이런 영화는 아닌데 그런 묵직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랜더 리턴즈, 주랜더 2. 맞다. 나 저 봤어요. 비행기에서. 주랜더 2. 그러니까 이게 주랜더 1편은 2000년이었나 2001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한국에 개봉도 안 했어요. DVD로만 출시가 됐었고 그때 이제 그 이런 쪽 병맛 코미디 좋아하는 애들한테는 거의 뭐 이렇게 신처럼 떠받들어졌던 정말 와 이제 막 데이빗 보이 나오고 막 나중에 그랬던 영화인데 이게 진짜 한 10몇 년 만에 15년 만인가 이제 2가 나왔는데 여전히 이제 벤 스틸러와 오웬 윌스의 그 정말 이 영화 길티 플레저죠 정말. 정말 진짜 왜 길티 플레저야? 정말 병맛의 끝을 달리는데 15년 만에 나왔는데도 그 철 하나도 안 든 상태에서 다시 나왔는데 그 뭐 카메오가 되게 또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저스틴 비버 가수들 많이 나온다고 하대. 네, 그리고 그 거기 이제 가장 충격적인 비주얼을 선보인 사람이 우리 이제 컴버배치 그 오이 아저씨가 잠깐 나오는데 경악스러운 모습을 패션 구루로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캐릭터들이 다 경악스러운데 그 중에서도 이제 원탑이 진짜 최고로 경악스러운. 내가 보기에는 벤 스틸러를 대표하는 프랜차이즈는 이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영원히 이 사람이 70, 80이 돼도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늙은 대로. 이런 늙으면 늙을수록 더 병맛이 이렇게 증폭되네. 폭발하네. 오웬 윌슨과의 어떤 그런 파트너십만 깨지지 않는다면 이 시즌 정말 이제 영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되게 특이한 게 그 할리우드의 여성 배우 출신 여성 감독이 만든 영화 2편이 개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조디 포스터가 만든 머니 몬스터라는 영화 그리고 이제 나탈리 포트먼이 만든 사랑과 어둠의 이야기. 그래서 나탈리 포트먼도 단편을 한 2편 좀 만들었었는데 이게 첫 장편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드라마 굉장히 이렇게 좀 약간 그 드라마성이 짙은 그런 영화 멜로라고 하긴 좀 그렇고 또 이제 그런 영화였고 사랑과 어둠의 이야기라는 영화는 그리고 이제 머니 몬스터는 조디 포스터 이제 월스트리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최근에 빅쇼트라는 영화에서 봤던데 뭐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빅쇼트보다는 좀 못해요. 그리고 이제 남자 주인공이 그 조지 클루니, 그 조디 포스터 조지 클루니 보니까 민주당 냄새가 물씬 나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냄새 물씬 나는 영화가 이제 한 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영화 보고서 많은 이제 관객들이 이제 더 테러 라이브를 많이 이제 언급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생방송 중인 스튜디오에 이제 어떤 사람이 난입해서 지난번에 무슨 그 폭락 사태 때문에 내 돈이 다 날아갔다. 그 진상을 밝혀내라. 막 이제 재밌겠더라고. 개미의 반란 같은 거, 개미의 포스터. 포스터 같은. 예. 컨셉 자체는 굉장히 흥미롭고 이제 그 월스트리트 이야기가 이제 할리우드에서 많이 나왔어요. 지난번에 월가 사태 전후로 해가지고 많이. 2008년 그 모기지론 사태 이후에 아 이게 진짜 월가에 문제가 있구나 해서 이제 여러 편이 나왔었는데 마진콜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다큐도 있었고 빅쇼트도 있었고 그 집 뺏는 이야기 그 뭐죠? 라스트 홈이었나요? 그렇죠. 네, 그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빅쇼트랑 라스트 홈이 마진콜도 굉장히 좋았지만 재밌었었는데 이번 영화는 이제 조디 포스터와 이게 좀 센 배우 막 조지 클루니 이런 사람 나오니까 아 이렇게 좀 리얼함 막 강렬함 이런 게 조금 클루니 특유의 그런 대통령 미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느낌 들으면서 야 이거 대선 전 민주당 요즘에 조지 클루니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액션 배우 이미지라기보다는 그런 좀 약간 대선 출마 선언도 했잖아요. 인자한 아저씨. 얼마 전에 나는 대선 나갈 거라고. 와 진짜 미국 사람이 왜 벌써 부럽지? 미국 국민이? 반대편에서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나올 수도 있어. 공화당 클린트 이스트우드 살아 계시면 그분이 나오고 이번에 클린트 클린트 이스트우드 옹이 트럼프를 옹호 발언해가지고 아 진짜요? 그래서 아니 공화당원인 건 알았지만 공화당원들로 다 떠나고 있는 트럼프를 총기가 흐려지고 계신가 지금? 원래 공화당 멤버였어요. 그렇죠. 그거 보고 싶네. 조지 클루니와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대결. 근데 그 이스트우드 옹은 공화당 내에서 다 똑같진 않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굉장히 또 어떤 부분에서는 민주당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띠면서 소신 발언도 하시고 그랬던 분인데 이번에 좀 의외이긴 했죠. 그러니까 좀 쇼킹해요. 아니 얼마나 힐러리가 싫었으면 그랬을까? 그러니까 뭐안 튄 거지. 힐러리가 싫어서 그런 것 같아 진짜. 그렇죠. 그럴 수 그런 있다. 느낌이 너무 있어요. 심해. 실망이야 진짜. 어제 조지 클루니 대통령 막 생각만 해도 성공적. 항상 영화를 보는 것 같은. CNN이 영화 항상 영화를 보는. CNN이 영화 채널로 불리는데. 위클리 엔터테인먼트가 되는. 뉴스를 봐도 정말 저건 어느 영화의 한 장면일까. 아, 참 멋있네. 진짜 예전에 레이건 이후로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배우 출신 그런 게 가능한 나라라는 게 참 재밌어요. 우리나라도 될 뻔했어. 문성근 선배가 국회의원에만 당선이 됐어도. 인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뭐 자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는 배우 때도 좀 더 정치인 느낌이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정치인이 연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때문에. 네. 아, 죄송합니다, 문성근 선생님. 네. 뭐 그래도 사실 뭐 어쩔 수 없어요. 인물로 따지면 뭐. 그분도 인물이 좋으신 분이에요. 네? 조지 클루니 얘기하고 있었다고요 지금. 네, 그렇죠. 아이고. 까먹었네. 흐름을 놓쳤어. 정치 얘기가 다 블랙홀이야. 그렇군요. 이제 또 한편 영화가 이제 사랑이 이끄는 대로. 감독은 클로드 르루슈. 아직 계세요? 37년생 이제 8순이 다 되셨죠. 박근영 선생님보다 나이가 많으시고. 네,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영화 그 이분은 그 66년에 남가열라는 영화를 이제 해서 그렇죠. 세계 영화계 굉장히 그 로맨틱한 그 사운드 트랙과 함께 네. 이분에게 남가여는 진짜 영원한 테마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남가여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티스트로 유명한 장 뒤자르댕 그 남자 배우와 이 배우는 잘 모르겠는데 엘자 질버스타인이라는 그런 배우 두 남녀 배우가 이제 인도에서 네, 서로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이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한 50년 가까이 반세기 가까이 남과 여라는 주제로 자기의 영화적 테마로 삼아서 끝없이 이렇게 8순이 다 된 나에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소재 선택을 잘했네. 남가요. 사실은 남가요. 뭐 질리지 않는 소재죠. 무궁무진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퀄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퀄스 이 영화가 이제 그 설정은 뭐냐면 감정이 통제되고 사랑이 범죄인 세상. 니콜라스 홀트. 네, 거기서 니콜라스 홀트와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사랑에 빠진.
이 설정만으로도 이제 되게 호기심을 이끄는. 크리스틴 스튜어트도 참 대단한 배우인 것 같아. 진짜 그냥, 대단하죠. 아이돌 하이틴 스타인 줄 알았더니 모든 그 영화에 정말 작품성이 있는 촉망받는 감독의 영화와 거장의 영화에 두루두루 프랜차이즈 영화도 하고 그렇죠. 이런 또 영화도 하고 대단한 것 같아. 굉장히 뭐 이렇게 완전 인디 영화 같은 작품. 그러니까 이런 배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청춘 스타로 떴는데 뭐 엠마 왓슨 같은 배우도 사실 좀 그런 뭐 제니퍼 로렌스도 그렇고 월플라워 같은 영화에 출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이렇게 뭐 할리우드 배우라고 해서 우리가 다 배워야 될 건 아니지만 한국 배우들도 이런 거에 좀 이렇게 겁을 내지 않는. 우리도 뭐 수지. 누구? 수지. 아이돌이었는데 어쨌든 성공적으로 영화 데뷔를 아직은 했던. 상업 영화만 하셨고. 그래도 좀 더. 그래도. 그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영화적인 사이즈가 예술 영화라도 몇백억이 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는 크게 손해를 안 보고 욕심을 이제 덜 부리는 거죠. 욕심을 덜 부리고 이 좋은 작품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근데 이제 한국은 시장 자체가 적으니까 뭐 1억 미만의 독립 영화에 나온다. 서로 너무 힘들어. 그 배우가 나와도 사실은 연기의 폭이 제작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좁아질 수밖에 없고 감독이나 제작진 입장에서도 유명한 배우가 나오면 그만큼 현장 사이즈를 만들어야 되거든. 그리고 그렇죠. 스케줄이나 이런 걸 또 그분한테 맞춰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 배우분들 독립영화나 이런 데 출연하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스케줄이라든가 사이즈 이 어느 정도는 좀 돼야지 와서 서로 민폐를 안 끼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실제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이병헌 씨 이번에 20억대 영화에 출연을 했어요. 그 정도 되면은 할 수 있지. 그러면 근데 뭐 이병헌 씨 같은 배우 스케일에서는 20억대 영화면 이제 말하자면 진짜 미국 그 스타들이 저예산 독립 영화 출연하듯이 이제 그렇게 할리우드 가면 자기 개런티도 안 되는 그런 20억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런 영화들이 잘 돼야 돼 사실은. 영화도 좋고 뭐 평가도 좋고 흥행도 돼야지 이렇게 나가도 자기가 손해를 보지 않는구나. 근데 기사가 잘못 나가면은 뭐 어떤 유명한 배우가 인디 영화에 나왔는데 어떤 배우 10,000명 굴욕 이렇게 기사가 나가는 거야. 그러면 그 독립 영화에서는 되게 큰 성과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면은 자기는 선의로 나와서 해서 개봉도 잘하고 10,000명 들어가면 사실 돈은 못 벌어도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굴욕 웬일 무슨 영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민망해서 기사를 못 보겠는 거지. 그런 인식도 많이 개선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영화가 개봉하는 걸 보고 이제 추석이구나 싶었습니다. 성룡 영화가 스킵 트레이스 합동수사. 그래서 성룡 판빙빙 조니 록소빌이라고 한국에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배우예요. 그 라스트 스탠드에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김지훈 감독도 그렇게 유명한지 몰랐다. 미국 가서 캐스팅에 됐길래 쟤는 누구냐 봤는데 미국에서는 되게 유명한 애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나오는 이제 당연히 코믹 액션이겠죠. 뭐 예전에 성경 영화를 볼 때 같은 그런 강한 쾌감 이런 건 이제 없습니다. 이분도 연세가 많이 돼서 중후하시더라고. 영화를 보면은 중후한 이렇게 빠른 액션보다는 그 뭐 상황이나 드라마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더라고요. 예전 같지는 않지만 아무튼 성경 영화 개봉하고 감독이 자그만치 레니 할린 감독이에요. 네, 다이아드 2의 이 연정훈 씨 나온다는 영화가 이거예요? 그래요? 네, 연정훈 씨도 출연을 하는 걸로 나오네. 근데 이 영화가 중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어요. 그렇죠. 네. 한국 시장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레니 할린 이게 요즘 많이 고전하고 계신데 오늘 저 추억의 이름들이 또 다 소환이 되네요. 클로드 룰루슈부터 해서 레니 할린. 요즘은 이 극장가가 이게 없어요. 새로운 뭐 신작 새로운 배우 이런 개념보다는 하도 재개봉도 많고 또 역전 영사들이 많이 돌아오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 주에 꽤 많은 영화들 이렇게 개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도 아마 이제 추석 시즌이 되면 이 정도. 그래서 그 전에 개봉한 영화들이 많죠. 뭐 하나하나 개봉 요즘 시사회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밀정이라든가 고산자 대동여지도라든가 이런 영화들이 이제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데 다음 주에 다 모아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9월 초가 됐는데 또 요즘에 이제 영화제들이 계속 또 열리고 있어요. 되게 많은 영화제가 9월 1일 날 동시에 개막을 하는데 일단 9월 1일에 그
아카데미, 영화 아카데미 카파 10세전. 제목이 참 잘 10세전. 그러니까 10살이 됐다는 건데 왜 10살이냐면은 아카데미에서 제작 연구 과정으로 장편 영화들을 계속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만한 영화들이 쇼설포비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파수꾼, 장례식의 멤버 이런 영화들을 아카데미 들어간 사람들이 저예산으로 장편을 만들어서 그게 독립영화 쪽 저예산 영화들을 활성화시키는 데 좀 기여를 한 면이 있는데 그 영화들을 다 모아서 상영을 하면서 평가를 해보고 앞으로 영화 아카데미의 장편 연구 과정이 어디로 나갈 것인가 이런 포럼도 하고 이런 행사예요.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굉장히 성공적인 프로젝트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다른 학교들이 다 따라하고 있지. 관에서 하는 그런 거 치고 그렇죠. 정말 드물게 감독을 발굴하는 장도 되고 또 배우들도 여기서 뭐 나와서 스타가 되기도 하고 상도 받고 그리고 관객들에게도 이런 이제 저예산 장편이나 독립영화에 접근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런 행사가 9월 1일부터 작년에 심의 문제로 좀 트러블이 있지 않았어요? 어떤 거요? 심의를 뭐 해야 된다. 그건 이제 심의 면제 추천 제도 때문에 아카데미 거를 상징적으로 취소를 했지. 한 달 이전에 해야 되는데 아카데미 거 우리 거 연기를 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반발하고 그랬던 일이 있었는데요.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죠. 근데 뭐 이번에 심의 면제를 받았겠죠. 그래서 롯데 시네마 그 월드타워에서 하는데 관객들이 배우 팬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배우 팬들 그리고 감독 팬들이 많아서 많이 오실 것 같고 또 우리 상상마당에서 하는 그 대단한 단편 영화제 그 25분 미만의 단편들을 모아서 경쟁을 하는 영화제인데 여기 이게 올해도 10회째예요. 그러니까 시간 참 빨리 가. 뚝하면 10이네. 2007년에 시작해서 올해 2016년 10회 시작이 되고 여기서 뭐 다른 이제 경쟁 단편들도 볼만한데 윤가은 감독의 단편들. 특별전에 특별전에 모아가지고 우리들을 만들었던 손님, 콩나물 사르비아의 맛 이런 이제 단편들을 모아서 상영을 하고 이제 어떻게 이 사람이 그 우리들 같은 영화를 만들었나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또 뭐 제가 사랑하는 이상희 배우의 단편 특별전이 연애담의 있어요. 이상희 배우. 그래서 그 남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단편들이 있는데요. 그 감독의 그 배우의 단편전들도 하니까 여기는 근데 상상마당 영화제를 하면 객석이 적기 때문에 표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객석이 77석밖에 안 돼서. 저도 이렇게 알아봤더니 벌써 매진. 네, 보기 어려워요. 아무튼 암약하셔서 표를 잘 구해서 보시면 최근에 이제 영화를 만드는 단편의 흐름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안양에서 청소년 영화제가 열려요. 올해 처음인데 사실 뭐 청소년 영화제나 이런 것들은 청소년 영화제가 되게 많은데 영화들이 많은데 영화제에서 소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서울등미화제 내면은 본선에 올라가기 어렵고 일반 그래서 영화제마다 청소년 섹션들이 있잖아. 어른들 등살에. 어른들 등살에. 그러니까 뭐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안양 국제 청소년 영화제가 열리고 거기서 다양한 청소년 영화들을 상영하고 장편 영화들도 뭐 4등이나 거인이나 소시민이나 이런 청소년들이 볼만한 영화들을 상영을 쭉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시장이 많이 커져야 돼요. 한국은 너무 작아요. 그 시장이 너무 작아서 그런 영화들을 통해서 이제 청소년 시절부터 뭐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소재로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성장해서 커지는 건데 이게 너무 이제 그냥 좀 어른들 중심의 그런 영화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게 있죠. 외국엔 그런 게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도 그런 그 영화제 안에 그런 섹션에서 과정들을 뭐 있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제작 많거든요. 워크숍을 하거나 그렇게 하죠. 굉장히 많고 그런데 한국은 좀 그런 게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게 듭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영화 활동에 이 절대적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학원 때문이야 학원.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일본만 해도 청춘물이라는 장르가 아직도 있고 거기 그걸 통해서 계속 젊은 배우들이 공급이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학교 같은 드라마에 나왔던 이제 배우들이 다 스타들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린 배우들이 이제 주목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획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어지고 이제 그 시장을 아이돌 시장이 이제 흡수를 해서 이제 아이돌 중에서 연기 잘할 만한 이제 심지어 고르는 게 아니라 이제 이미 그것까지 다 준비하고 이제 데뷔를 준비하고 나오는데 근데 확실히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획하는 입장에서도 물론 아이들 출신이라고 해서 편견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배우의 맛, 배우다움
같은 거를 좀 아이돌 출신 스타들한테는 찾아보기가 조금 약간 아쉬운 게 있어요. 이 만들어진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이미지가 굉장히 또 중요한 배우들이기 때문에. 아이돌과 MTM. 지난번에 이제 아까 언급했지만 윤가은 감독을 최근에 몇 주 전에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어디 이제 제가 글 쓸 일이 있어서 해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정말 그 우리들에 나왔던 그 배우들 이제 정말 다 비직업 배우들 어떻게 보면 일종의 비직업 배우들 해서 그게 정말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얼굴들을 찾아내는 그런 정말 그런 느낌을 주는 영화에 딱 맞는. 뭐 그 감독님이라고 해서 뭐 MTM이나 이런 에이전시 이런 데들을 안 보진 않았겠죠. 하지만 그런 학원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그런 느낌의 그런 배우들 말고 다른 느낌의 배우들을 찾을 때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거죠. 그 비밀은 없다에 나오는 그 두 배우도 사실 다 네, 연기를 처음 하는 배우들 그리고 이제 그 MTM 쪽 이쪽이 아니라 훈련된 배우들 쪽에서 고르지 못하고 그 김소희라는 배우는 이번에 어디 소속사가 이제 생겼더라고요. 예. K-팝 출신 아니야? 한 명은 이제 K-팝 스타 출신인데 원래는 피겨 선수였어요. 피겨를 하고 그러니까 연기에 대한 경험이 없는 배우들 중에서 이제 고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쨌든 이 청소년 영화제 이런 데서 어른들이 많이 볼 게 아니라 청소년들이 가서 보고 자기 또래들이 어떤 영화를 만드는지 그리고 자기가 꿈을 키울 때 너무 멀리 보잖아요. 뭐 이승환이 되겠다, 뭐 봉준호가 되겠다, 뭐 수지가 되겠다. 네, 이런데 그 자기 동료들이 어떻게 영화를 만드는지를 보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해. 내가 저거 만들어도 저거보단 잘 만들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자기가 만들어도 그렇게 되거든. 나는 저렇게 만들지 말아야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야지. 이런 것들을 자기 커뮤니티 안에서 또 꿈꾸는 게 되게 중요한 정말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 굳이 뭐 한국 영화 미래를 위해서 이건 아니지만 애들이 놀 수 있는 판이 영화제라는 거가 되는 것도 좋잖아요. 에이브럼스 같은 그런 사람들 보면 어렸을 때 뭐 집에 카메라 8mm 있어서 그거 갖고 슈퍼8이 그 얘기잖아요. 자기 어렸을 때 얘기. 동네 애들이랑 찍다가 그러다 보니 어떻게 관심이 그렇게 해서 만났어. 하다 해서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영화를 이렇게 찍게 된다거나 뭐 이런 굉장히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은 이 아카데미 들어가 영성은 들어가 제도로서 우리는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사교육 이런 거죠. 야, 넌 지금 그런 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근데 뭐 세상이 이제 바뀌겠지만은 그런 이제 아이들의 다양한 관심사 그리고 요즘은 다들 뭐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다 스마트폰 이거 능숙하게 만지고 포토샵 다 해요. 스마트폰 애들이 그런 영상 이런 영화 만드는 퀄리티 보면 예전하고 달라요. 그렇죠. 기술적으로도 뛰어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표현해내더라고. 분명히 예전보다 영상에 관심 있는 애들이 수적으로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막상 애들이 이제 그 교육이라는 그런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은 그런 관심들을 다 거세당하고 그냥 오로지 이제 그거 하다가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하려고 해도 저도 뭐 영상원을 가든 뭐 영화과를 가든 어떤 학교를 가서 그걸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학교 가면은 영상원 친구들 이렇게 쭉 보면은 이미 고등학교 때 에너지를 다 썼어. 그 목표가 영상원 들어가는 거야. 근데 딱 들어왔어. 야, 자기 1차 목표를 이뤘는데 그럼 이제 뭘 하지? 근데 거기 갔더니 또 선생님이 있고 또 선생 뭐 숙제 내주고 그 시스템에 그러니까 재능을 좀 갉아먹는 것 같은 거기서 좋은 감독들이 나오고 이렇긴 한데 너무 이제 제도에 대해 의지하게 되는 시스템. 애들끼리 카메라 갖고 놀면서 스마트폰으로 지들끼리 배트맨도 찍어보고 이러다가 뭐 이제 학교 가서 영상반 같은 거 활동도 하다가 그래서 영상제도 한번 내보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청소년 영화제 됐네. 되게 뭐 지역 신문지 같은데 인터뷰도 하고 대학 가죠. 점수 받고 막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 이제 이런 게 참 한국은 좀 많이 막혀 있죠. 한국 영화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깊네요. 너무 걱정을 많이 했어. 지금 그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저기 우리 엉클조의 그 캐치프레이즈 나나 잘하자. 걱정 마 어차피 잘 안 될 거야. 열심히 해. 잘 된다는 보장은 없어. 그런 거죠. 네. 신작 소개하고 영화제 소개 마무리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또 두 번째로 귀한 손님이 스튜디오 초대서. 웬일이야? 이거 지금 단발성 기획 아니었어? 원래 단발성이었는데. 웬일이야? 구발성 기획. 이발성 기획. 이발성 기획. 연타로 지금 한창 화제가 되고 있는 최악의 하루의 감독 김정은 감독이 오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최악의 하루가 반응도 좋고 댓글이나 이런 것들도 많은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 감독이나 제작사, 배급사에서 기대한 것보다
흥행은 약간 좀 덜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 자리에서는 내밀한 심층 인터뷰 겸 GV. 그래서 김정화 감독하고 최악의 하루의 김정화 감독하고 얘기를 보는 시간을 2부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네요. 네.